안녕하세요, 솔마초입니다. 믹싱을 잘하기 위해서 기계의 도움도 필요하겠죠. 자,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믹싱을 잘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믹싱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인데 거기서 기계의 도움을 받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계의 도움을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열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운드 레벨 미터, 그 다음에 VU 미터, 그 다음에 플레인지 모니터 스피커. 그렇습니다. 세 가지. 비쌉니까? 아니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자, 세 가지 모두 다 조금씩 말씀을 드린다면, 사운드 레벨 미터는 일단 아날로그 사운드 레벨 미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VU 미터가 있죠. 자, VU 미터는 어떤 걸 추천해 드릴까요? 자, XLR 입력이 있는 VU 미터를 추천해 드립니다. 언밸런스 말고 밸런스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레인지 모니터 스피커는 어떤 거여야 할까요? 예, 플레인지 모니터 스피커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가능하면은 앰프와 스피커에 매치가 잘 돼 있는 플레인지 모니터 스피커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플레인지 모니터 스피커는 메이어 사운드입니다. MM4XP라고 하죠. 예. 자, 근데 오늘 세 가지 다 시간이 많아가지고 다 설명해드리지 못해요. 그럼 어떤 것부터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바로 이 사운드 레벨 미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운드 레벨 미터, 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여러분은 절대 음감이 아니죠. 자, 절대 음감은 이 영상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 음감은 이 영상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원래 살던 대로 그냥 살으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 절대 음감이 아닌 여러분들, 그리고 절대 음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음량도 아닙니다. 저도 절대 음량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절대 음량이 아니에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음량이 몇 데시벨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운드 레벨 미터를 더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 사운드 레벨 미터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자, 요거 이제 또 한 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A 웨이티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C 웨이티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로우 리스폰스가 있고요. 패스트 리스폰스가 있습니다. 자, A 웨이티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A 웨이티드는요, 가중치라는 겁니다. A 가중치. 자, 그래서 500Hz에서 10kHz까지 가중치가 있어요. 자, 그래서 A 웨이티드는 어떤 걸 측정할 때 쓰냐면, 바로 길거리의 소음이라든지,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시끄러운 소음이라든지, 층간 소음이라든지 그런 걸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C 웨이티드, 즉 C 가중치는 어떤 거를 이야기할까요? 그거는 바로 32Hz에서 8kHz까지를 우리가 C 웨이티드라고 얘기합니다. 즉 C 가중치죠. 자, 그러면 C 가중치는 어떤 걸 할 때 사용할까요? 캘리브레이션, 측정, 모니터링, 그럴 때 C 웨이티드를 사용합니다. 즉 녹음실에서 사용하는 건요, A 웨이티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다 C 웨이티드만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반응이란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반응이라는 거죠. 제 목소리가 이렇게 크니까 지금 90dB에다가 맞춰놓는데 지금 계속 움직이죠, 밑에서. 자, 80dB를 넘어서 90dB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되게 빠르게 움직이죠. 자, 이렇게 바늘이 빠르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크 레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늘이 이렇게 느리게 움직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버리지라고 합니다. 즉 패스트는 피크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슬로우는 에버리지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노래를 하시거나 기타를 치거나 드럼을 치거나 베이스를 치거나 건반을 치거나 아니면 클래식 악기를 한다거나 국악기를 하면은 레슨을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선생님 만나가지고 레슨 다 받지 않습니까? 근데 왜 녹음을 하고 믹싱을 하고 마스터링을 하는 거는 선생님을 찾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선생님 늦게 찾아가면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납니다. 왜 혼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미 몸에 안 좋은 습관이 인이 배겨 있어요. 즉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업계 용어로 쿠세라고 얘기합니다. 몸에 쿠세가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쿠세를 벗겨내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거는 하물며 그 악기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복싱을 하거나 아니면 레슬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종합격투기 같은 거 할 때도 몸에 안 좋은 습관이 들어있으면 그거 빼낼 때 되게 오래 걸려요. 자, 근데 믹싱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음, 믹싱, 그리고 마스터링도 안 좋은 습관이 계속 박혀 있으면은 소리 계속 안 좋고요. 그 안 좋은 습관 벗겨낼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야 돼요. 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안 듣고 자기 독단적으로 자의적인 해석하면서 사운드를 망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왜 자꾸 크게 들으려고 하십니까? 그렇죠. 절대 음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절대 음감도 아니면서 절대 음량인 척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는 모니터링 레벨부터 먼저 들어봐야 됩니다. 제 개인 스테이지 열심히 보셨죠? 자, 그럼 적정 모니터링 레벨은 무엇일까요? 자, 이런 큰 컨트롤룸에서는 적정 모니터링 레벨은 85dB입니다. C-Weighted에서. 자, 그러면 이런 큰 룸이 아니라 여러분 작은 방, 여러분 3평 정도의 작은 방에서는 적정 모니터링 레벨이 얼마일까요? 적정 모니터링 레벨은 약 80dB, C-Weighted에서 80dB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음악을 들어야 스피커에서 가장 좋은 밸런스가 나오는 거예요. 자, 스피커는 항상 어떻게 디자인이 됐냐면 이런 모니터 스피커는요, 이런 큰 컨트롤 룸에서는 85dB에 맞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에서는 85dB는 너무 커요. 그래서 작은 방에서는 80dB에 맞게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캘리브레이션 하는지는 제가 과거 영상에 다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운드 레벨 미터로 이런 큰 컨트롤 룸에서는 85dB에 맞게 최종적으로 모니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방에서는 80dB에 맞게 모니터를 하셔야 됩니다. 방이 더 작을 경우에는 78까지도 내려갈 수 있고요. 76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정 레벨을 그래서 찾으셔야 됩니다. 더 작게. 자, 그렇게 안 듣고요. 그렇게 작게 안 듣고 여러분들 만약에 그냥 기분 좋으라고 계속 큰 밸런스에서 큰 레벨에서 밸런스를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핸드폰이나 또는 자동차에서 한번 그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밸런스가 맞습니까? 엉망진창이 아닐까요? 제가 생각할 땐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모니터를 해야 될까요? 자, 모니터를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사운드 레벨 미터가 그렇죠. 85dB에서 왔다 갔다 하는 레벨로 모니터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기분이 좋으라고 좀 더 크게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85dB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갖다 보면서 모니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사운드 레벨 미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바늘이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걸 갖다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라이브 사운드, 즉 무대 음향을 할 때는 어떻게 놓으면 될까요? 자, 90dB에 놓고 이 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하우스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무대 음향은 좀 더 심각하게 뭐냐면은 어쩔 땐 사운드가 작다고 컴플레인이 나오고 어쩔 땐 사운드가 크다고 컴플레인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우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운드를 갖다가 맞출 수가 있죠. 여러분 저기 스마트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마이크 위치에 따라서 사운드 레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이제 다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믹싱을 하십니까? 소리가 작게 하십니까? 크게 하십니까? 소리가 일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소리가 일정하게 나와야 괜찮은
컴플레인이 없는 그런 사운드가 나오고 있죠. 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약에 무대에서 믹싱을 한다면 이런 90dB에 맞게 믹싱을 하겠습니다. 눈치를 좀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90dB에 이 하우스에서 90dB에 맞추면은 그렇게 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예. 자, 그러면은 이 사운드 레벨 미터는 그냥 사면 끝입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캘리브레이터입니다. 자, 사운드 레벨 미터는 항상 뭘 해줘야 되냐면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 구입했을 때 한 번, 그리고 한 1년에 한 번씩은 이런 식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클래스 1 캘리브레이터라고 하고요. 94dB하고 114dB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꽂아가지고 캘리브레이션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94dB에, 그렇죠? 이렇게 94dB에 맞게 캘리브레이트를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써야지 캘리브레이션이 돼 있지 않은 사운드 레벨 미터는 그냥 쓸 필요가 없어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캘리브레이트를 하고 사운드 레벨 미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날로그 뿐만 아니라 디지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운드 레벨 미터도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스마트 측정하기 전에 뭐 해야 되죠? 마이크로폰에다가 요 클래스 1 캘리브레이터를 이용해서 캘리브레이션을 먼저 하고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자, 사운드 레벨 미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믹싱을 잘하고 싶죠? 그러면은 이렇게 큰 모니터라든지 더 큰 모니터라든지 저렇게 작은 플레인지 모니터 스피커라든지 반드시 적정 레벨에서 모니터 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스터링을 할 때 곡과 곡 사이에 그 미터, 수치적인 미터만 봐서는 곡의 레벨이 똑같다고 느끼질 못할 겁니다. 그럼 곡의 레벨이 어떻게 하면 똑같다고 느낄 수가 있다? 사운드 레벨 미터입니다. 왜 사운드 레벨 미터 사용하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데 이걸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더 의심이 가요. 자, 사운드 레벨 미터 구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구하냐고요? 여기까지입니다.